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사용하는 파라메타가 이 성능에 관련해서 모티프 파라메타인데요. 이것은 ISO 12085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거칠기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제품이 조립되다 보면 거칠기뿐만 아니고 파상도가 같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티프는 RNW, 라프니스 웨이브니스 모티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주로 프랑스에서 40년 이상 널리 사용되어 온 그런 파라메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트로엥, 시트로엥하고 르노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컨소시엄에서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 이때 제정한 그 프랑스 표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ISO 버전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프랑스 모티프법 또는 RNW 파라미터 이렇게도 이제 불리는데 이것은 주로 경험에 의한 그 내용들이 많아서 뭔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경험을 통한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티프 파라미터의 특성은 이 P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거칠기와 파상도 프로파일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상부 포락선, 이 상부 포락선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실제 그 접촉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부 포락선을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접촉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거동이라는 게 거기서 뭐 어떤 구름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마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동이 중요한 표면 이런 데 유용하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모티프 파라메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용어들을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국부 피크라는 용어가 나오고 국부 밸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국부 피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로컬 피크, 그 다음에 국부 밸리는 로컬 밸리를 얘기하는 거죠. 국부 피크라는 것은 그 인접한 최소값 사이 프로파일의 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인접한 사이에 요 프로파일, 요거를 이제 국부 피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부 밸리는 인접한 최소값 사이의 프로파일의 한 부분, 즉 여기에서 요 사이, 요 부분을 이제 국부 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위쪽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피크, 이 부분을 피크라고 그러고요. 그 밸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밸리,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부 P 프로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P 프로파일은 어떤 프로파일이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P 프로파일은 촉심 반경에 의해서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이크로 필터, 라무다, S에 의해서 제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난 1차 프로파일, 이것을 우리가 P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라고 한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P 프로파일에 람다 C를 적용한 것이 제 R 프로파일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람다 F 필터를 적용한 것이 이제 W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P 프로파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R 프로파일, W 프로파일에 대한 파라메타가 따로따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티프라는 것은 두 개의 국구 피크 사이에 있는 P 프로파일의 일부다 라는 거고요. 이 모티프를 규정할 때는 ARI, AWI, 그 다음에
HJ, HWJ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R이 붙은 것은 거칠기 프로파일, R 프로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W가 붙은 것은 웨이브니스 프로파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W는 웨이브니스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참고로 P 프로파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파장 필터 람다 S를 통과한 프로파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적용되는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P 프로파일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모티프 파라메타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모티프의 결합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것들이 각각의 이제 모티프의 폭이 되는 거죠. 이런 폭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모티프가 서로 결합이 돼 가지고 원래는 요 폭인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폭을 이제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작은 이런 피크가 제거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모티프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여기서 이만큼이 합쳐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이 합쳐져서 이만큼 요만큼 폭과 요만큼 폭을 가진 두 개의 모티프가 이만한 폭을 가진 하나의 모티프로 이제 결합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두 개의 모티프가 이런 큰 모티프로 하나의 결합이 되는 이런 그 기능에 따라서 이 모티프가 서로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티프의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실제 표면이 어떤 기능에 따라서 그 작은 굴곡, 큰 굴곡들이 어떤 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모티프가 두 개의 국부 피크 이 사이의 P 프로파일의 일부다. 이것이 모티프고요. 모티프의 깊이는 이쪽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HJ라고 했고 이쪽을 HJ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이쪽이 더 낮지만 경우에 따라서 HJ가 더 낮을 수도 있고 HJ 플러스 1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 ARI 요것이 그 모티프의 폭 요것이 모티프의 폭이다. 폭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R이 붙은 것은 거칠기 프로파일 거칠기 모티프의 폭이고 W가 붙은 것은 파상도 모티프의 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조건에서 A는 거칠기, 그 다음에 B는 파상도, 거칠기와 파상도 모티프의 폭을 지금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기본은 거칠기 파상도의 폭은 거칠기 모티프의 폭은 0.5mm 그리고 파상도 프로파일의 폭 프로파일의 파상도 모티프의 폭은 2.5mm가 이제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가기는 16mm 요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요 기본인 경우에는 따로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 디포트일 때 람다 S는 8마이크로메타라는 게 여기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요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그 조건을 도면에 규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 도면은 어떻게 표기할 거냐. 요거는 ISO 1302에 여기에서 거칠기 모티프, 파상도 모티프를
규제하는 이런 심볼이 나와 있습니다. 거칠기 모티프인 경우에는 람다 S, 그 다음에 A값, 그리고 평가 길이 파라메타, 여기는 한계값, 그리고 파상도 모티프에서는 A값과 B값, 그리고 평가 길이 파라메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계값을 주고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차가 되겠죠. 공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일 경우에는 이제 따로 표기를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조건들을. 여기서는 디폴트인 경우에는 이 값만 이제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모티프 파라메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거칠기 모티프의 평균 간격 A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 모티프의 평균 깊이, 이것은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불규칙성의 최대 높이, 이것은 R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상도 모티프에서는 역시 평균 간격, 이거는 AW, 평균 깊이는 W, 그 다음에 최대 깊이, 이거는 WX. 그리고 파상도 모티프에서는 전체 깊이 WTE라는 값이 있는데, 이것은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거칠기 모티프를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서 AR이라는 값, 이것은 거칠기 모티프의 평균 간격이라고 했죠. 여기 있는 지금 요것들이 전부 거칠기 모티프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을 전부 더해 가지고 n으로 나눈 값, 요것이 거칠기 모티프의 평균 간격입니다.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전체 라프리트 모티프의 토탈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모티프가 n개가 되는데, 그것들의 평균 간격을 AR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서 R은 이 깊이를 전부 더해서 평균을 한 겁니다. 이 모티프가 여기 H라는 이 높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은 두 국부 피크 사이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두 국부 피크, 그러니까 왼쪽 피크에도 높이가 하나 있고 오른쪽 피크에도 높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쪽을 왼쪽을 HJ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을 HJ 플러스 1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M이라는 개수로 나눈 건데, 여기서 M이라는 개수는 그 모티프 개수의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모티프에 좌측 우측 2개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M 값은 2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들의 평균값, 이것을 R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RX, 이 RX는 평가 길이 내에서 이 전체에서 HJ, 이 HJ가 가장 큰 그것을 RX라고 표현한 거죠. R이라는 것은 HJ 값들의 평균 값이고, RX는 평가 길이 내에서 가장 큰 깊이, 가장 큰 HJ, 이것을 RX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칠기 모티프 파라메타 AR, 그 다음에 R, 그리고 RX,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거칠기 모티프는 우리가 거칠기를 계산할 때처럼 뭐 0.08, 0.5, 0.8 이런 식으로 그 거칠기 컷오프를 써서 필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P 프로파일 상태에서 지금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그 파상도 프로파일이라고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파상도 프로파일이 아니고, 지금 이 거칠기 모티프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요 피크, 이 피크들을 전부 연결한, 이것을 그 포락선, 거칠기 피크들을 쭉 연결한 상위 포락선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칠기 곡선, 파상도 곡선, 이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파상도 모티프인데요. 파상도 모티프도 그 거칠기 모티프하고 개념은 같습니다. 여기서 AW, W 그리고 WX가 나오는데요. AW는 지금 이게 파상도 모티프의 간격입니다. 이 파상도 모티프 간격의 평균값, 이것을 AW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N값은 이 파상도 모티프 개수하고 같은 값이죠. 그리고 W는 이제 평균 깊이, 이 파상도 모티프의 평균 깊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상도 모티프가 있으면 이 좌측과 우측, 하나의 모티프에 깊이가 두 개씩 있는 거죠. 이것들을 전부 더해서 M으로 나눈 값이다. 이 M이라는 것은 이 모티프 값의 2배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의 모티프에 좌측 우측 두 개의 높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평균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WX는 이 모티프 깊이, 여러 개의 모티프 깊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W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WTE라는 것이 파라미터 하나가 더 있는데, 이 WT는 전체에서 지금 여기죠,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이 값을 WTE라고 한다. 즉 여기서 보면 WX는 각각의 모티프에서 계산하는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것, 그러니까 HWJ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을 WX라고 그러고, 여기서 WTE는 전체에서 가장 낮은 데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의 값, 이 값을 WTE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 파상도 모티프 4가지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거칠기 모티프에서 AR, R, RX, 그 다음에 파상도 모티프에서 AW, W, WX, WTE,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모티프 파라메타를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것들이 주로 어느 곳에 사용이 되느냐, 어떤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티프 처음에 설명할 때 접촉 및 거동이 중요한 표면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거칠기 파라메타, 그 다음에 파상도 파라메타, 이건 거칠기 프로파일에서 파라메타를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파상도 프로파일에서 이제 파라메타를 계산을 한 거고요. 접촉이 되는 부분, 접촉 부분이죠. 접촉되는 부분인데 상대적인 변이, 즉 상대적인 마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 미끄럼 운동을 하는 부분에는 R값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윤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식 상태에서 마찰이 있는 부분, 이때는 R값하고 WX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구름 상태, 마찰이 아니고 구름 상태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R값하고 WX, 그 다음에 유체 마찰인 경우에는 R, 그 다음에 실링인 경우에, 동적 실링인 경우에 이것도 게스켓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R이냐 RX냐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또 정적 실링인 상태에도 게스켓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RX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WTE 중요하고, 또 변이가 없는 경우에 응력은 있고 변이는 없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1차 프로파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PT하고 P 델타 C, 아까 우리 그 거칠기에서 R 델타 C 계산했었죠. 높이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접착이 있는 경우에는 R,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로 접촉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표면에도 응력이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주로 공구인 경우에는 W, AW, 그 다음에 피로 강도가 중요한 부분은 RX, 부식 저항은 뭐 R, RX, 또 전해 코팅 R, AR, 그 다음에 측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외관 이런 쪽은 뭐 R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프랑스에서 규격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ISO에서 받아들인 건데, 이런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또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그 실험을 하고 뭔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기능적인 파라미터들을 많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설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또 측정을 하시는 분들 이런 개념을 명확히 알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그 파라메타 교육은 이걸로 마칠 텐데요. 이 파라메타를 단순히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개발자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기능과 관련된 파라메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